예, 국방부 개혁실의 군구조개혁과장 홍준기 대령입니다. 예, 최근 비전통역 이슈 관련해서 오늘 귀중한 토론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과정을 했는데 그때 오셨던 존경하는 은사님이 여기 두 분 계십니다. 예, 저희 김현수 교수님과 허남순 교수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하신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군의 임무는 우리의 영토와 또 국민의 생명 또 재산을 보호하는 게 임무입니다. 헌법 5조 2항에 보면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이제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재해재난을 포함한 비전통적인 안보 위기도 망라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충돌과 전쟁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군사 위협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테러라든가 재해재난 또 사이버 이러한 비전통 위협들이 많이 증가가 됐고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안보 개념에 따른 국방 차원의 비전통 위협 대응 역할에 대한 확대가 요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국방개혁 2.0 개혁 과제에도 이 과제가 포함이 돼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방부는 현 코로나 상황 초기부터 장관님께서 준 전인 상황으로 규정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인력도 군의관, 강화장교들 포함해서 연인원 26,000여 명, 그 다음에 방역, 소독, 그다음 격리시설 관리 등 지원 인력도 한 12만 7천여 명, 또 감염병 전담병원, 또 치료센터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공항, 항만, 검역, 또 진료, 검체, 또 18,000여 대에 달하는 수송 지원도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특히 이번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에서 가용한 그러한 군의관과 강화장교를 최대한 지원을 했는데 사실 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도 저희가 이제 일찌감치부터 구비해온 것은 아니고 2013년, 14년도에 아마 잘 아시다시피 서아프리카 그 3개국에서 에볼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도 이제 파병 요청을 받고 그 3개국 중에 하나인 시에라리온에 저희 이제 군의관과 강화장교를 파병을 했는데요. 약 한 3개월 조금 넘게 그때 파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파병 요청을 받고도 약간 머뭇거린 것이 그에 대한 대응 준비가 사실상 거의 안 돼 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영국이 이제 보호 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서 저희가 파병을 했고요. 파병 나가면서도 이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한 4주, 한 달 이상을 거기서 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시에라리온으로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군에서도 감염병 대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때 발전시켰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군 간호사관학교라든가 의무학교도 그때 시스템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군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등원 증폭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신속 진단 기법을 개발해서 국내 최초로 특허 등록을 하는 등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등원 증폭 기술은 이제 기존에는 온도 변화를 통한 유전자 증폭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일정한 온도에서 유전자를 증폭하면은 이 진단 시간이 대폭 단축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도 이번에 국군의학연구소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특허 등록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발표하신 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보다는 비전통 위협 군사 위협 분야는 여전히 국방의 잔여 역할을 활용한 부스 임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군의 역할과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 대응 경험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비전통 위협 국방 대응체제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도 저희가 비전통 위협 대응 관련해서 국방부의 대응을 이제 국방 차관님 주관으로 여러 번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 차관님 주관으로 회의뿐만 아니라 장관님 주관으로 회의도 수차례 했고요. 또 지난주에 고위정책 간담회를 통해서도 군 내부적으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 대응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테러와 재난, 또 감염병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전통 위험에 대응해서 국방부는 그 법률 및 체계 발전, 또 구조 편성 발전, 지원 역량 발전 등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맨 첫 번째로는 법률 체계 발전입니다. 지금까지 그 계속된 그 의견에 따르면은 왜 국방부가 다소 소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되는가? 예,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은 군은 지원 요청 시에 그 군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군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기반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 위기는 안보 사이버 분야 위기하고 재난 분야 위기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그 위협 유형별로 정부 부처 주도하에 위기관리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군사 상황 위기 관리를 주도하고 있고요. 재난 분야 위기 시에는 그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등 유형별 재난 유관 부처 주도하에 지원 역할을 군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그 범정부 차원에서도 비전통 위협 대응력 통합을 이용해서 골든 타임 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적극적인 국방 역할로 전환하기 위한 그 법률 체계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방의 적극적 재난 대응 역할 개념을 자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재난 시에도 군의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예비군 등 각종 지원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군 통합 재난 대응을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유형으로 보면 33개 그 유형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유형별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군의 교리와 또 재난대응 임무수행 매뉴얼을 그 발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도 그 유형별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즉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그러한 그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을 담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그 내용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방위 사단의 재난 대응 계획도 이번 기회에 구체화시키려고 합니다. 미 국방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 질병의 대유행에 대한 대응 계획을 구체화 시켜놓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미 국방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병원성 지원 등을 포함해가지고 잘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도 그 토론 중에 나왔지만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대응 능력을 조기에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현장을 가시화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기 관리 및 상황 공유를 위한 관군 통합 지휘 체계 발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뭐 경찰 CCTV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CCTV가 있는데요. 그러한 CCTV를 군에서 현재까지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한다든가 또 군경합동상황실에 또 그 구성 요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지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CCTV 관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군에서도 실시간 약 한 100여만 대의 CCTV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이제 구축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방부 및 각 군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가 각기 다른 재난관리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난관리 시스템도 통합을 해가지고 재난정보관리도 유기적으로 하고 또 신속한 피해 및 복구 차원의 판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즉 종합상황도 기능과 또 실시간 의사소통 기능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은 작전 수준의 재난관리를 위한 그 주요 의사결정 지원 체계도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도 이제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구조 및 편성 발전 분야입니다. 현재 군은 그 다 아시다시피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재난 구조 부대와 탐색 구조 부대, 또 재난 신속 대응 부대 등 비전통 위협 전담 대응 부대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해서 감염병과 대규모 재난 등 비전통 위협 증가 추세에 따라서 위협 유형별로 좀 지역 단위로 전담 부대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돼서 지역 단위로 전담 부대 추가 지정 및 편성과 인력 장비 물자 등에 대한 통합 능력을 구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방위 사단의 어떤 재난 대응 능력을 구체화한 내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먼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또 해외 재난 등 3개 분야 33개에 달하는 그런 유형별로 최적화된 대응을 위해서 화생방이라든가 또는 테러, 감염병, 재난 등 유형별로 화생방사라든가 의무사 등 맞춤형 대응 부대를 지정해서 운영 개념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비전통 위협 대응을 위해서 이제 이런 코로나19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뭐 화생방사라든가 의무사가 단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화생방사는 이제 환경 중심의 화생방 대응 체계를 또 의무사는 사람 즉 환자 중심의 의무 대응 체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결부를 시켜서 또 재난 통신 지원 체계도 발전을 시켜 가지고 이 통합된 그러한 이제 지원 역량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역량 발전입니다. 금번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에 이제 정부의 요구에 의한 인력, 시설, 장비, 물자 등 지금까지 지원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유형별로 재난 대응 부대용 장비 물자와 또 비상 대비 대응 시설, 물자를 상시 확보한 그러한 내용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장비 물자라든가 또는 이제 전문 인력 관리, 또 교육 이러한 국방 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와 최적의 재난 대응 지원 시스템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현재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위협 유형별로 장비 물자를 최적화해서 유사시에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국군 대구병원에 음압병상 약 한 300개 정도를 단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 그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단시간 내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저희가 그 이제 치료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또 격리 시설 등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군에는 참 시설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들을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 지금 생활관 같은 거는 분대형 생활관으로 현재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대형 생활관을 이 격리시설로 활용하기는 대단히 좀 제한이 되는 면이 많아서 이러한 것들도 미군처럼 뭐 2인 1실로 그 국방 군사시설 기준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예비군 훈련 지원대 같은 것들이 현재 창설이 되고 있는데 그 예비군 훈련 그 수용 시설도 이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위기 시에는 이러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제 감염병 위협 등에 대비해서 이제 의료 인력 지원 체계를 정립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그 박선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군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의료 인력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 이하 부대, 즉 사단급, 연대급 이하 부대의 그 의료 인력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차후로는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이제 전문 인력들을 이제 교육시켜야 될 그러한 수요가 이제 점점 많아지는데요. 군 전문 교육 기관인 의무학교라든가 또는 간호사관학교, 또 항공안전단 등등 이러한 그 교육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좀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또 재난관리 전문학위 등 국내의 위탁 교육을 확대해서 교육 훈련 체계 전반에 대한 발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그 코로나19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방역, 또 수송, 물자, 시설, 복지지원 등 5개 분야 지원팀으로 국방 신속 지원단을 구성해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을 했는데 큰 성과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로 그 국방 신속 지원단 운영 체계를 제도화해가지고 이러한 그 비전통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